어서 오세요. 채팅창에 출석 기록해 주세요. 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음은 소거해 주시고 화면은 열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입장하셨으니까 조금 급하게 오느라고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하지만 준비 화면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떠나셔도 되고 5분까지. 그리고 지금 소리라든지 이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지금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요 컴퓨터나 그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소리가 좋을 텐데, 소리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기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같은 경우는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2개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매주 이렇게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제가 그걸 다 기억을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기 2개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켜져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도 개인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은 어쨌든 저희 수업의 사정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 채팅창에 올리는 기록으로 출석과 지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까먹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까먹지 말고 일단은 늦게 입장하든 빨리 입장하든 입장하면은 이름부터 기록해서 출석이나 지각 체크를 내가 확인해 놓는다. 뭐 이런 것들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했었어도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 두 번째 시간이라면 우리가 2시부터 수업하니까 2시 50분 이후에 앞에 시간 일찍 끝나기도 늦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시 5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등장하시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출결에서는 결석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의오는 선수들이 우리 과목을 포함해서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학기 초에 다 여러분 동의와 함께 우리가 결정한 상황이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일찍 들어오셨는데 뭐 이렇게 일찍 들어왔으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백석톡 단톡방이나 공식적인 거는 개별적으로 개인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과제를 늦어가지고 이메일로 툭 보내놓고 코치님 죄송해요, 과제 보냈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죠. 대신에 과제가 늦어지면 감점은 하겠고 늦은 과제는 그 다음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올릴 때 그때 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05잖아요. 5 교육을 놓쳤으면 다음 주 06 선수들이 올릴 때 05를 올리시면은 다 제가 받아서 처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막 당황하면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보냈는데 죄송해요 뭐 이러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그 놓쳤던 과제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 추석 연휴에 뭔가 참 그래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꾼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 그런 얘기 좀 나눌 수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나의 추석 얘기 그런 것도 좀 누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지금 우리가 2주 만에 만나 다시 낯설어졌어. 그래서 약간 뻣뻣한데 우리 수업은 즐겁고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수업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누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렇게 보냈습니다. 저 ICT 학부 최규라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뷰라 어떻게 보냈어요? 추석 때 대구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잠깐 하루도 아니고 그냥 잠깐 내려가서 집에 공사하시고 집을 공사하시고 계셔가지고 그거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당일로 대구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규라에 내려간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 공사하는 데 상당히 또 힘이 되었고요. 어, 삼촌이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사실 참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그 오고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막히지 않았죠. 이번 추석 저는 차에서 잠만 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군요. 하여간 저도 그 기간 중에 조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람이 몇 천만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이렇게 큰 위기,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제 기억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의 요청 또 우리 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잘 협조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도 어쨌든 잘 헤쳐가고 이번 추석도 뭐 장관의 남편께서는 좀 그러셨지만 그러나 우리 백성들보다는 정말 고속도로가 그 긴 기간 동안에 제가 천안 앞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가 항상 모니터링이 돼요. 안서 금호 아파트 있잖아요. 안서동에. 그래서 그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차량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협조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민의식, 우리가 코로나 다 힘들지만은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멋지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자긍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테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그런 얘기를 조금 우리가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 9, 10주 차에 여러분들이 답사를 다녀온 프로젝트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미 첫 시간부터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얼만큼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의도를 다 여러분들이 읽어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러분들의 애목을 일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선수들을 그런 면에서 좀 잘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프로젝트만큼이나 답사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답사를 다녀와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포맷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PPT, 하나는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한국 역사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작성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으니까, 반면에 PPT로 준비한다고 하는 여전히 교육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상과 왜 그 PPT를 그러한 주제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육 프로젝트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지난 학기에 이런 똑같은 성격으로다가 준비했던 지난 학기 모범 케이스, 벤치마킹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접하게 되면 공부도 되고 여러분 준비에도 상당히 큰 벤치마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앞 시간에는 그런 공부를 먼저 좀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주제 통일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PPT부터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접근해야지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준비할 때가 되었거든요. 자, 잘 보이십니까? 타이틀을 만들어 보라. 나와 과제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밋밋한 교재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것보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맛깔이 들어가 있는 주제의 대표적인 개념을, 우리 말 그대로 제목, 여러분의 프로젝트 제목, 강연의 제목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 북한산 능선을 따라 만난 문화재,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강점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목차가 있겠죠. 선정 이유, 탐방 코스, 문화재 느낀 점. 꿈도 먹고 알도 먹고. 요즘에 웰빙, 아웃도어, 이렇게 자연,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자연은 좀 더 안전하니까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문화재 답사, 생활 속의 문화재를 만나면서 역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탐방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연 속의 건강과 역사 아주 저는 좋고, 생활 속의 역사, 생활 속의 답사, 건강을 챙기는 답사, 이거 뭔가 장사되는 카페 아닐까요? 발표 대상이 누구인가? 주말에 이런 이제 야외 활동들을 즐겨하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학구적인 그런 패밀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등생을 키우거나 중고등학생을 키우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대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패밀리 인티미시가 해서 정말 대학생이어도 가족하고도 이런 활동을, 친구들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가족하고도 이런 활동들을 공유한,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패밀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발표해서 공감을 좀 유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주말에 놀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산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북한산을 산책하고 등산하는 거예요. 북한산을 등산하는 방법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루트로다가 저는 등산과 함께 답사도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역사,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고, 이례적으로다가 과제하려고 과제 힘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역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보는 거 너무너무 난 좋아해. 이 답사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왜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는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주 산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다 이런 코스 분석하고 자기는 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세한 안내도 요 발표를 듣는 그 관심 있는 그 대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학우들한테도, 동료 선수들한테도 진짜 저거 나도 실천해 봐야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산성이라고 하는 문화재, 여행 중에 등산 중에 만나서 꼼꼼히 조사했어요. 답사했어요. 등산만 한 게 아니에요. 답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거예요. 이게 백제 때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지나갈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좀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매일 만나는 이게 백제 때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무량사라고 하는 사찰도 답사했어요. 북한산과 만나는 문화재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알게 됐고요. 또 간단하게 가는 길에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또 유튜브로도 보여줬고요.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런 보살 좌상에 대한 성격들, 또 그것에 관한 재미있는 또 장면들을 영상을 해서, 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이거는 그 발표할 때 내가 느끼게 난 우리 친구가 점수 받기 위한 그냥 포장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지고 가족들하고 다녀왔거든요. 진짜 가족들하고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같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적인 느낌을 담았던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개성도 있었고, 가까이서 찾아보라, 산 좋아하는 친구 가까이서 찾았어요. 그리고 연구조사도 탄탄히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런 기회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잡사였다라고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제가 그 OT 할 때 너무 유명한데 멀리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가까이서 한번 눈길을 줘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놀라게 되는 그런 답사의 묘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취지 중에 하나였어요. 안중근 공원을 탐방했는데 그 동네 사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동안 이런 수업과 답사 프로젝트 명령을, 수업 과제를 받기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대요. 본인의 얘기,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그러면서 더 정말 가까이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공원의 소중함과 함께 또 그 내용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일, 가까이서 찾았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선정이어를 볼까요? 부촌에 있었어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코치님이 이번 답사는 멀리 생각하지만 생활 답사 해보세요. 생활 답사.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번 기회 안중근에 대해서, 안중근 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도 해보게 되고요. 또 안중근 의사님은 유관순 열사님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요번에 추석 명절 때 나훈아 KBS 방송을 통해서도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국민이었습니다. 시민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언급되었던 또 이름도 안중근 의사 이름이 나왔던 것을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민이에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가 그동안 우습게 알았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정리정돈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런 답사의 내용들,
답사의 내용들. 지금 혹시 여기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같은 이것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하얼빈에서 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돼가지고 왔다. 단지동맹, 손을 자르면서 했던 그 얘기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담고, 이런 공원에는 비석이 있었나 봐요. 저는 다녀가 보진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답사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장면이었다라고, 개인적인 소회도, 개인적인 거, 여러분들이 맛깔이 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창덕궁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답사도 여러분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답사를 다녀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많은 우리 대학생들의 솔직한 현실일 거예요. 집 근처에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가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과제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가보니까 정말 그냥 안중근의사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희생의 결과, 우리 시어로 배웠잖아요. 우리 문화재를 지켰던 시어로, 그 희생의 결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정말 알게 되었고요. 유익했고요. 일상 가까이, 내 집 가까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감동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발표하더라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과거가 내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얼만큼 실천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이번 한국사 탐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역사가로서 헤어져 보자. 또 관심도 갖고 나름대로 관점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답사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답사가 맞죠. 좋은 답사가 맞죠. PPT 모양이 디자인으로도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디자인 영상학부의 수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문학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PPT 잘 만드는 친구는 더 깔끔하게 한다면 플러스 알파 분명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가 조금 투박하다고 해가지고 평가의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우리는 이 컨텐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만큼 이 답사를 즐겼는지, 이 답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로 눈을 떴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답사를 통해서 정말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답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이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 봉사단이 실제 봉사단이고요. 이 봉사단 활동을 대원으로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선생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자기의 얘기에서 답사를 출발하는 것,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자기의 현장에서 이 답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 학생들 데리고 가는 답사 현장으로다가 한번 답사한 경험이 있고,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 이렇게 현장감 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과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었고, 엉뚱한 거,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강점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거 괜찮아요. 나의 강점으로 답사를 다녀오자. 이것도 괜찮은 접근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 발표 대상 소개, 이 친구들한테, 자기의 후배이기도 하고 봉사단의 단원들한테 답사 오리엔테이션.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실제적이고요. 이건 거의 99% 실제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사를 다녀오면 일정이 잡혀줘야 되잖아요. 선생으로서 이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만들었고, 코스도, 이 코스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어렵지 않은 코스여가지고 이렇게 코스를 답사해서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그 답사지 안에는 이런 역사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 이런 또 자연의 흔적들, 이런 역사와 자연이 어울려져 있는 흔적들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 내용에 더해서 본인의 사실적인 체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주 수려하게 우리들에게 많은 배움을 주는 그런 발표를 했던 체험이고요. 자, 제가 좀 약간 포커스를 여기다가 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 답사를 다녀와 보세요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경복궁 떠올리고 뭐 덕수궁 떠올리고 그리고 수원 화성 떠올리고 뭐 독립기념관 떠올리고 너무 이렇게 유명하고 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묘에 위치도 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고 알려지지 않았다. 꽤 중요하고 잘 꾸며져 있는데도 생각보다 무명의 답사지로 존재했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더라. 자기 동네 지도에 그죠? 화성시 뭐 하면서 안산에 이런 내용들 대상을 선정해봐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봤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난 계속 구체적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또 이런 편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요 위치 본인이 여기 찾아가는데 애를 먹었대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입장료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되는 해설. 여러분들이 해설사가 있는 곳을 간다면 사전에 꼭 준비해가지고 해설사를 통해서 그렇게 답사를 하면 더 풍성한 답사 프로젝트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필 받은 김에 그동안 간과했던 그 동선 안에 있는 안산의 문화재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조 얘기예요. 정조 얘기 우리가 화성에 대한 얘기. 화성은 진짜 매학기 답사들 많이 다녀오거든요. 이렇게 우리 선수들 보내면은. 근데 이거는 정조 화성과 관련됐는데 또 결이 다른. 제가 처음 답사 보고서를 받아보는 첫 케이스예요. 매번 수업에서 첫 케이스에 그런 답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의 생활 답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수 있는 것이고요. 지지대비와 노송지대라고 하는 정조의 호행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요즘에 우리 자치단체들이 이런 관리들 이런 것을 잘 꾸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노송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정조가 이렇게 꾸몄던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그 아주 연륜이 많이 붙은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현재는 500주 중에서 34개만 남아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데도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이 답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답사의 중요한 지지대비라고 하는 저 것에 대한 이야기. 정조의 효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석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답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이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대요.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였냐면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대로여서 횡단보도가 없어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자기는 이쪽 방향에 있었고 저 답사지는 저쪽 방향에 있었는데 아까 노송지대를 이미 답사했잖아요. 근데 저기를 가려면 한참 더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한참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자기 다리는 이미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 정제에 대한 효성에 대한 감신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땀도 오고 힘도 들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삥 가가지고 가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 그 효자였구나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고생했던 게 생각나지만 그때 감동이 있었다고. 그게 답사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성적 하나 받기 위해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뭔가의 어떤 명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이 선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런 감동적인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학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감동의 이야기, 제가 눈을 떴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사례들은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저기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더 꼼꼼히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꼼꼼히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그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드리는가 하면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아이디어를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그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BUK-히스토리, BUK-컬처, 한국 사상과 문화는 컬처, 한국사 탐방은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1년 반 전부터 수업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세월간까지 쌓일 것이고요. 나름대로 백석의 대학생들이 이런 문화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몸짓의 이런 것들이 좋은 콘텐츠로 계속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처음 1년간은 조별 활동으로 이것이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학기부터는 개별 활동으로 이 성격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U 띄고 K 하이픈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검색이 가능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K 히스토리 들어가면은 2020-1 이게 지난 학기에 했던 그 과제 성격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가면 뭐 조해가지고 이름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그 이전에 조별 활동이었는데, 자, 지난 학기 내용 가운데, 뭐,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보죠. 식민지 역사 박물관.
자, 방금 전에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생활 답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와 상관없이 답사했던 답사였어요. 그렇지만 이 답사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난 뭐든지 일방적이고 백대빵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활 답사 가까이서 찾아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이 답사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우리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거리와 상관없이 이런 기회에 내가 어떤 답사를 해볼까라고 하는 충분한 성찰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답사지를 찾는 가운데 이런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전 좋은 답사라고 생각해. 단순히 그냥 유명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어떤 답사를 난 하지 충분히 성찰하고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여기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나도 안 가본 곳이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특수한 성격의 박물관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그러면서 일제 시대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특화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길 다녀왔고요. 그게 이제 이 답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답사가 제가 또 인상적이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북한산은 가족들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그런 답사였잖아요. PPT로. 근데 친구 둘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번 답사 같은 경우는 가족 세 사람이 실제로 다녀왔어요. 아까 청년도 보이고 여학생이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 청년이 오빠예요. 엄마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가족이. 이 일을 위해서 가족이 그한말로 다 여행처럼 놀이처럼.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답사를 통해서 그날 발표자가 돌아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엄마도 상당히 열받고 엄마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시고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박상머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어떤 뭔가 성찰이 있고 뭔가 느낌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기회가 될 때 친구들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가 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우리 이 사이트가 아직까지는 미미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사이트 동영상 같은 거 참고해 보려고 한다면 그럴 때 좀 구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이트의 볼륨도 이런 수업을 한 번씩 더 할 때마다 그냥 달랑 내 관심만 하고 쏙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좀 여기에 좀 보태주세요. 그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게 쌓이면은 정말 여러분들 후배 또 선배들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난 급하지 않아요. 꼭 1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쌓여가지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백석대의 청년들이 꽤 의식 있게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를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만 요구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게 설계가요. 이것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과제로 쌓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수업 설계의 고민인 것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문제의식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냥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도 영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 유적지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보통 선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선사 유적지에는 잘 방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밖에도 많은 유적지들과 선사 역사를 담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암사 유적지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사례를 제가 예시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PT, PDF로 만든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올려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해서 방문해가지고 구독도 하면서 우리 채널 구독도 하면서 꼼꼼히 또 한번 필요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건 무엇을 말하면 여러분 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참고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하게 PPT 4개인가 5개 그리고 영상 2편을 보여줬잖아요. 많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 모든 친구들이 다 개성을 가지고 답사를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느낀 점 발표하는 것이 다 똑같았어요. 재밌었고요. 그런 몰랐던 걸 많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다양한 답사 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간이 지금 48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다루기 전에 지금 한 10분 쉬었다가 58분에 만나서 우리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괜찮겠죠?
은주 강의 있으니까 좀 나가라. 좀 강의 있으니까. 무슨 강의? 실강? 온라인. 실강이야? 어. 지금 형도 보이는 거야 화면? 아니 지금 껐는데 응. 곧 시작이니까 빨리 나가. 알았어. 근데 카메라 없잖아. 휴대폰. 아, 근데 다시 자리에 돌아왔으면은 영상을 열어주세요. 영상을 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영상을 열어주시고. 자, 이번 주제는 우리 통일신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과제를 준비한, 프로젝트를 준비한 강사분을 모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은 삼국 혹은 가야까지 포함하면서 이 신라가 결국은 한반도 중남 지역을 통일해가는 이 역사, 그래서 북쪽의 발해라고 하는 새로운 고구려의 유민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시대를 통일 신라 시대라고도 하고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5주차 때 오늘 우리가 다뤄보게 되는데요. 좀 예습을 충실히 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좋고, 우리 역사에서 이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특별한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5명의 작은 역사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 이거 너무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역사에서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독특함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발표를 우리가 한번 서로. 그래서 산을,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배워가는 데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어야 하거든요. 자발적이도 좋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렇게 손을 들어오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서 한번 좀 형민이 네. 형민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나요? 죄송한데 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형민아, 앞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릴 때는 출석을 이제 한 다음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상태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상태를 2시간까지 끌고 가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이 소리가 잠깐만 끊겨서 상태가 안 좋으면은 2시간 앉아 있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소리가?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형민이가 생각할 때 특별한 의미, 뭐라고 형민이는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역사 다 중고등학교 배웠고 그런 얘기를 툭툭 한번 던져보면 되는데 쫄았구나. 지금 쫄았지, 형민이. 네, 좀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 형민아.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수업엔 틀렸다고 뭐라 그런 사람 없어. 다른 친구 혹시 있을까? 사범학부 권하음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 나라도 어쩌면 북한이랑 통일을 하기도 어렵고 이게 계속 통일도 못하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통일 신라는 어쩌면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아닌 3개의 국가를 통일시켰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우리가 지금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 분단 시대의 우리에게서 어떤 면에서는 그 통일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분분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그 세 나라가 갈등하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것을 어쨌든 이렇게 통일했다는 그 역사적 가치는 특별히 분단 시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역사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싶습니다. 아주 멋져. 작은 역사가 맞았어요, 우리 하은 씨는. 또 이렇게 멋지지 않은 얘기도 괜찮아. 쫄지 마세요. 사회복지부 박정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나라라는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낸 통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좀 약간 내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미국 눈치 보기도 바쁘고 중국 눈치 보기도 바쁘고 우리 역사에서 해양의 세력과 대륙의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문물을 가져다주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망을 늘 위협하는, 우리를 간섭하는 그런 위협이기도 했어.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종윤이 같은 경우 통일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통일 이후에 우리 역사가 중국을 사대하게 되는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통일이기보다는 협력 혹은 굉장히 큰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는 좀 사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때보다는 좀 잘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통일, 미래 통일, 남북의 통일,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같은 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 신라가 종현이한테는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주 멋진 해석. 아주 멋진 해석. 대학생 대원 해석. 아주 좋았어요. 또 틀려도 괜찮아. 개똥처럼. 국민학부 예찬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찬이. 통일신라는 통일을 한 뒤에 이제 당나라와 이제 결전을 준비하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잔당들에게 일부러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당나라가 공격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통일을 하는데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러한 전술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찬이 아주 전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에 나름대로 예찬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지 않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예찬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난 또 이런 얘기도 생각해 봤어요. 정치 세계에서, 외교의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나당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망했지만 또 그렇게 지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당나라하고 신라가 싸우게 되었고 그럴 때는 멸망당했던 그 유민들 피는 물보다 진해서일까? 또 그걸 예찬이 말처럼 신라가 잘 활용하고 북돋아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전술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오군도 없고 전술과 전략, 외교라고 하는 이런 정치력이 역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시사 던져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는 물보다 정말 진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 얘기는 또 통일신라 시대가 뭘 얘기하냐면 학자들마다 다 이론이 달라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역사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과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침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고 그런 것은 근대적 역사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 내가 볼 때는 또 타당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은 단군조선도 있지만 단군조선이 굉장히 좀 선사시대적인 그런 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신라가 통일했다는 한반도에 통일의 주체가 되었다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비록 싸웠지만 백제 고구려로 싸웠지만은 한반도에서의 신라인 통일된 어떤 이런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의식의 기원이 통일 신라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계기도 또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발표자를 통해서 우리 들어봐요. 신라는 삼국 역사에서 모든 문물과 고대 국가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3등이었어요. 꼴찌였어요. 후발주자였어요. 불교 수입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요. 율령을 체제를 법치 체제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또 여러 고등기관,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다 꼴찌였어요. 늦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구려는 대륙하고 맞대고 있으니까 문물이 전해지는 것도 빠르고 갈등도
서로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심했고, 백제 같은 경우 고구려를 통해서 대륙은 막혀 있었지만은 또 서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류에 있어서 충분히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모든 면에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불리했어요. 바다는 백제의 견제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대륙은 고구려를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열악했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늘 늦었어요. 근데 이런 맞는 꼴찌 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파워, 이유를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쫄지 말고 개똥 철학도 괜찮고 헛발 지르는 것도 괜찮고, 헛발을 지르되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이런 발표를 해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라고. 헛발 지르는 건 no problem. 근데 내가 주장할 때 나는 이런 가정, 이런,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예습을 해왔던 예습을 기초해서 좀 당당하게 또 얘기해보고. 그러면 또 조용히 살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는 친구들. 고하현, 하연이, 하연이 결석인가 보지? 전병은, 네, 병원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전의 질문에서 신라가 통일을 이뤘을 때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라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통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한 노력이랑 결과물에 대해서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신라가 아닌 혹여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다면 우리 역사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병원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는 해요. 만약에 그 역사가 계속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었고, 또 고구려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반도에 우리의 이것이 중국이 가만두지를 않았을 테니까 다 넘어갈 수 있었고, 그건 역사는 이제 추정하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나도 고구려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라보다 고구려가 있으면 그런 마음은, 역사를 전공하는 코치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물었던 것은 이 통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라는 도대체 후발주자 꼴통이었는데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병원이 그 얘기 좋았어요. 이렇게 잘하면서 뭐 시키면 꼭 얘기를 해. 미리 손들고. 앞으로 병원아, 손들지 않아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네, 그래, 뭐라도 딱 개념이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돼. 자, 그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ICT 학부 체계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신라가 결국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외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삼국 중에서 제일 강했고, 무력적으로도 제일 강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고,
그 진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저번에 발표하기 위해 조사하면서 봤던 얘기 중에서도 신라는 초반에는 고구려 쪽에 붙어서 생존을 했다가 백제 쪽에 또 다시 동맹에 맺어서 생존을 교했고, 예, 생존을 교했고 다음에 당나라와 동맹에 맺어서 결국에 통일을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귤의 논리와 귤화 작은 역사가의 해석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라는 약자였고요. 그 약자의 신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클래스에서 삼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국의 패권자는 한강을 지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한 해석이고요. 한반도에서 고구려가 행사를 할 때는 한강의 지배권이 고구려에게 있었고요. 백제에게 행사했었을 때는 백제에게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행사가 신라로 넘어가거든요. 그 유명한 진흥왕 시대 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라가 한반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만 가지고 이 두 큰 세력들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그 부족한 알파, 아니 알파보다 더 큰, 우리 요즘에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웃소싱을 잘해야 돼요. 아웃소싱.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잖아.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또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 연결 잘 시키고 소통을 잘하는 것이 4차 혁명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역량을 이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통해서 지금 함께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융합시키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귤화가 얘기했던 외교였어. 그럼 오늘날 얘기하는 4차 혁명 시대의 연결과 소통입니다. 협업입니다. 융합입니다. 그 같은 얘기야. 정치 국가 간에서는 외교인 거예요. 아웃소싱인 거야. 그리고 그 어떤 백제 고구려보다 우리가 약점이 무엇이고 신라의 약점이 무엇이고 신라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뭔가 동맹을 맺어갈 수 있는 세력이 어디가 있는가. 시대의 흐름 속에 당나라는 결코 금방 무너질 나라가 아닐 것 같아. 당나라에 잘 버리고 당나라와 그와 같은 동맹을 맺는 것이 신라가 이 위기를 이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패권 가질 수 있겠다는 시대의 흐름, 역사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세 나라 중에서 외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가장 갈파할 수 있었던 국가가 또한 귤화 얘기처럼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두 가지 얘기가 더 나오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 글로 쓰면 다 잘하면서 왜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외교력, 시대를 갈파할 수 있는 국제 정세를 읽어갈 수 있었던 가장 정확한 이해가 신라에게 있었다. 이런 설명 가능하고요. 또 이 얘기는 반대로 고구려가 센 나라 맞아. 연개소문도 있었고 연개소문 다 이겨냈어. 그런데 그렇지만 신생국 당나라가 계속해서 강공책을 펼치지 않을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조금 낮춰가지고 당나라 비율을 맞추면서 이미 앞에서도 수나라와 어쨌든 그 국력을 소비하는 큰 싸움들을 몇 번이나 이겼지만 해냈기 때문에 고구려가 그런 국제 질서를 읽어가지고 당나라와 유화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고구려는 보다 더 롱런할 수 있는 강국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연개소문은 어떤 그 힘을 이렇게 과하게 쓰는 쪽으로 강경책으로 세상에 일이 강한 것이 있으면 반대급파가 또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한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
순리가 강하잖아. 일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반동에 강하게 정리했으면 나중에 강하게 정리 그런 경우가 많아. 상대의 눈에 피를 많이 흘리게 했잖아. 그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그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럼 정치 보복이라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역사의 이야기야. 오늘 근대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순리대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외교로 풀어가고 꼭 전쟁과 전쟁이 아니라 강대강은 강대 간의 방을 가져오거든.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인류 역사. 그러나 항상 전쟁보다는 외교가 더 먼저야 된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연기에서는 전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그 정책을 오래 가져오다 보니 국력도 쇠진하고 역사를 읽지도 못하고 또 후계 구도에서 혼란을 통해서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그 장본인도 연개소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구려의 망국의 역사 속에서. 그런 면에서 신라는 아주 잘 읽어냈어.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을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신라 역전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들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 얘기거든. 디자인 영상 디자인 영상 그 다음에 장성두도 얘기하고 싶었나?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성두의 이 우렁찬 목소리를 I love you. 그러면 민교 듣고 성두 듣겠습니다. 그 뭐냐 통일신라 이전에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랑 이제 전쟁할 때 당나라랑 이제 손잡고 싸웠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제 연개소문이 있었을 때는 그 고구려가 당나라랑 신라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됐냐 연개소문이 가진 권력을 이제 자기들이 나눠 먹겠다고 막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합을 한 적들을 막아야 돼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단합을 못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제 고구려 내부가 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막 노린 당나라랑 신나라가 이제 그 양쪽으로 막 덮쳐서 그래서 막 포위되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단합을 보였어야 했는데 근데 내부부터 분열해서 그래서 이게 고구려가 망했으니 이걸 좀 본보기를 삼아서 이제 단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민교 얘기는 난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있고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수영장 가면 옷을 벗어야지 날이 더우면 옷을 벗어야지 날이 추우면 옷을 입어야지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의미에서 맞는 우리의 대응 자체가 있는 것처럼 고구려와 백제가 약해져 있었을 때 신라는 치고 나갈 타이밍에 치고 나갔고 그런 면에서 민교 얘기처럼 자중질환하는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역량들이 신라의 역량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성두 네, 기독교학부 장성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통일신라의 그 선진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관점들 또한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얘기 딩동댕 유연할 수 있었다. 영계성은 너무 잘 싸우니까 이놈들 내가 끝까지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너무 그 자기 만족 너무 많은 성공이 실기를 하게 만드는. 근데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바깥을 보면서 연구하잖아. 그러면서 좀 더 개방적일 수 있었거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 왜 망했지? 너무 폐쇄. 명나라, 청나라가 왜 망했지? 너무 자신감의 폐쇄.
폐쇄. 경직되는 거예요. 폐쇄는 경직을 가져오거든. 여러분들이 이건 좀 배워봐야지, 내가 한국사 탐방 통해서 이번 학기에 배워봐야지. 마음문을 열면은 훨씬 더 이 수업이 재밌어. 이 역사가 거기서 거기지. 마음문을 닫으면은 별로 들리는 게 없어. 우리의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는 열었어. 중국이랑 문물도 열고 중국이랑 힘도 열고 너무 그게 지나쳐서 4대가 되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성도처럼 그 오픈니스, 그 개방, 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수용성의 자세들이 신라가 약점을 이기고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정확한 평가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화랑 얘기 있죠. 백제와 고구려가 와해되고 갈등하고 흔들렸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신라가 어떻게 망했지? 바로 그 짝이 나가지고 망했잖아. 경직되고 폐쇄되고 성골진골 그러면서 육두품 신분에 꽉 숨막힐 정도로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신라가 망했잖아요. 그 이전에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유연했고 또 변화를 수용했고 이것이 신라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를 주목할 수 있었어요. 화랑이라는 젊은이, 신라라는 어쨌든 서로 발돋움하고 막 이게 그 긍정적으로 급하는 이 신라는 젊은 세대를 주목했고 또 신라 통일에 있어서 화랑과 신라의 미래 세대인 젊은 이 그룹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주목해야 돼요.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서포트를 국가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 핑계 여러분들의 책임을 국가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국가가 미래가 있는 국가는 젊은이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젊은이들 그 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나는 관창이 목숨 던지잖아. 이런 것처럼 그런 시너지가 신라 정부와 젊은이들 사이에 교육이라고 하는 건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역전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건강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이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신라에 대해서 우리 또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 토론을 해볼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얘기 들어볼까요? 신라와 고구려를 잘 비교해 가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발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정하는 것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점을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가득한가. 물론 그 가득한 것이 잘하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발표자들을 만나고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자 한번 또 초대해 보겠습니다. 권보현 강사님. 네. 자기 소개하고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ICT 학부 17학번 권보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은 왜 주제가 이렇게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표는 사대주의 원년 때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을 비교해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대학생 분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은 영계소문 장군은 여러분들도 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계소문 장군은 개인적 권력 욕망뿐만 아니라 국가적 야망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영유왕과 반대파 귀족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합니다. 보장왕이 누구냐면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영계소문은 이후에 이제 스스로 망리지라는 직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망리지라는 직책은 당나라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의 직위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군사력과 궁중의 행정을 모두 맡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직책을 얘기합니다. 영계소문은 정변을 통해 고구려의 군사력과 궁중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영계소문이 신라, 당나라의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구려와 신라, 당나라 사이에는 수차례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만 영계소문 장군은 모든 방어에 성공합니다. 영계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전쟁에서 방어에 성공을 했지만 영계소문이 죽게 되고 이후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후에 그의 맏아들이었던 연남생이 망리지의 직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남생의 두 아우였던 연남건과 연남사는 형을 도와 국사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 여러 사람들은 이들 삼형제들의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결국 맏아들 연남생의 마음이 흔들려 난건과 남산에게 첩자를 보내어 염탐하게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연남건과 연남사는 남생을 의심하여 왕명을 칭하여 연남생을 불렀으나 연남생은 이미 동생들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연남생을 더 의심하게 된 연남건과 연남사는 급기야 남생의 아들인 연홍충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후에 연남생은 국내성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무리들과 거란 말갈병 등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계소문의 아우인 연정토는 12개 성을 가지고 신라에 투항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계소문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통치하던 그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 고구려는 더 이상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668년에 당고종과 신라의 침략을 받은 고구려는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이 영계소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계소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진정한 잘못은 고구려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노선을 잘못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대중국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기보다 당과 타협하면서 전통적인 남진 정책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영계소문은 폭력적 쿠데타로 집권한 탓에 이세민의 미움을 받습니다. 영계소문이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에 나섰더라면 그 당시에 신생제국이던 당은 굳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구려 정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의 귀족들은 원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영계소문의 처신에 따라서는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라의 잃은 영토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뒤따라야 했겠지만 그렇게나마 사직과 국력을 보존했더라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 고구려는 신라 대신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영계소문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사람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제29대 왕 최초의 진골 출신 군주인입니다. 618년에 당일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게 되자 좌절된 고구려가 고구려의 외교를 만회하기 위해 김춘추가 직접 중국 외교길에 오르게 됩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고구려가 김춘추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갔었어야 했는데 당과 고구려의 전쟁으로 6년이나 늦춰져 가게 된 것입니다.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찬 당 태종에게 신라의 사신들은 상심을 달래줄 애양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라의 지배자인 김춘추가 당에 온 것은 그전까지 국왕이 직접 입조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당 태종에게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한껏 세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애양견이 주인에게 먼저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의 수도 장안에 간 김춘추는 조급한 마음을 감추고 한동안 국자감을 둘러본다든가 강연을 듣는다든가 하면서 짐짓 한가로이 지냈습니다. 이후에 귀국한 김춘추는 진덕여왕에게 요청해 신라 관복의 양식을 당의 복식과 같게 하였으며 신라 고유의 연호를 없애고 당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대외관계의 방향성을 표방한 것으로 신라는 당 중심의 천하질서에 상징적으로 귀속하겠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한반도 역사의 길이 남을 사대주의 원년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김춘추의 외교를 잘못되었다거나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김춘추는 신라의 생존이 위험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 어쩌면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을 구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일민족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그 무렵에 한반도 왕조와 백성들에게 중국은 외세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방향이었지만 영계 소문이 대중국 강경 자세를 취한 것은 그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나제 동맹이 깨진 이후에 백제와의 전쟁에서 내내 패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가 정말 망하는 위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춘추가 중국 외교를 갔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국은 고구려 정벌을 원하고 신라는 백제 정벌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구려와 백제는 동맹 체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통일, 신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부의 통일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사대주의 원년 때의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의 경험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계 소문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고 많은 전쟁에서도 방어에 성공을 하면서 군사적 지위는 출중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계 소문이 살았을 때는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멸망이 영계 소문 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춘추라는 인물은 중국 외교를 통해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가 지켜지도록 노력한 것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왜 통일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군인이었을 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것이고 되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그 이제 전역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은 남자분들께서 군대를 가시면 다들 고생을 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저도 이제 탈영을 하고 싶거나 부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정말 군대를 탈영하는 것이 이제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탈영을 안 한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쉬운 게 아니란 걸 저도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찰서를 가본 적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고 때문에 간 거는 아니지만 이제 경찰서를 가면은 이제 경찰분들께서 항상 이제 어, 시- 설명을 잘 해주시던가 이제 뭐 우리 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물어보는 게 있으면 되게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경찰분들도 이제 어, 우리 주위에서도 진짜 뭐 사고라든지 많은 어, 범인들을 잡고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게 정말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범인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우리들도 나라의 시민이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자랑스럽고 훌륭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뭐 대학생이고 어, 취직을 하지 않았지만 후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꼭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진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김춘추나 영계성원이 나라를 살리는 데 중요한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국을 살리는 데 멋진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현이 타령 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복학생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타령했었으면은 또 이렇게 금방 만나지는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권보윤 강사의 이 정말 삶 쪽의 내용이지만은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피드백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이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나눌까요?
여러분이 느낄 때 이 발표의 강점이 뭘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 발표의 강점? 건강학부 김다희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넣어서 진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역사가가 되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인상 깊습니다. 다이의 저 이미지 하나 채용한 거. 우리 코치 맨날 떠드는 작은 역사 얘기하는데 강사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글 하나 이렇게 옮겨 요약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대학생들이 역사 인식을 갖고 싶다라고. 근데 어디서 소리가 자꾸 올라온다. 좀 소리 좀 꺼주시고.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도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다 좀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와 보니까 내가 참 어려웠지만 나도 작은 그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켰구나라는 작은 힘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과제하면서 역사를 배워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영계수문의 공과 김춘추의 공과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번성하는 데는 이런 뭔가 리더들이 있는데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우리 아직 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나라에 꼭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열심히 대학생 생활하는 것도 이 나라에 내가 아까 청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니 우리 다 이렇게 좀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나라에 쓰임받는 영계소문 김춘추만큼은 아니래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보시다라고 해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내 얘기를 집어넣어서 또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다이 말처럼 저분이 역사가 맞네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도 다이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보현이의 저 글 속에서는 작은 역사가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발표였어요. 또 쫄지 말고 다 우리가 35명이 앉아있으니까 생각이 다르잖아.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눈에는 일단 이 글의 장점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부터 해볼까. 그러면 또 조용한 친구 제가 소환할게요. 조용한 친구들이 의외로 또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게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용한 친구들이. 전혜진. 네. 혜진이 쫄았습니까 지금? 쫄지 마세요. 뭐라도 같이 들었으니까 뭐라도 혜진이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느껴지는데 아예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근데 왜 귀에 안 들렸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좋고 뭔가 하여간 같이 앉아 있었잖아. 같이 들었잖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있는지 저는지 보지만 뭐 꼭 대단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눌리지만 그러면 자꾸만 도망가게 돼 있어. 그냥 얘기해. 네. 아니 중간에 그 말이 살짝 빨라지셔가지고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느라고 살짝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쉬웠어. 그것도 혜진이가 한 거야. 나중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잘 얘기했어. 좋았는데요 중간에. 근데 이제 또 보현이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마 보현이가 생각해가지고 조금 이제 속도를 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우리의 그거 아쉬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혜진이가 느낄 때는 빠를 때는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뭐 제가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게 아쉬웠어요. 잘 얘기했어. 혜진이 하이파이. 대단한 걸 내가 요구하지 않아.
자꾸 뭔가 마음문을 열라고. 또 뭐가 있을까? 사범학부 임예지 말해보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두 인물을 비교한다고 앞쪽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거 덕분에 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적 글쓰기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꽤 나한테 낯선 얘기를 들을 때 꿍 때려놓고 전체적인 요약을 갖다 앞에 딱 해가지고 두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서 우리의 애국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면서 딱 그렇게 때려주니까 요약 정리가 되고 긴 얘기가 들어가니까 예지 같은 경우는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여러분의 논리적 글쓰기에서 참고할 만한 얘기. 좋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가능할 수 있지만 한 친구만 더 여러분들의 생각 한 친구만 더 피드백 받아보고 우리 수업을 마칠까 해요. 또 유준석. 네, 네. 준석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그러한 만행을 알게 되어서 고구려 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준석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근데 왜 이렇게 가득 찬 생각을 딱 들으면서 생각해가지고 저 자식들 만행 이런 그림까지 가졌으면서 왜 발표하라는데 가만히 있었어. 발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봐. 응? 네. 좋았어.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었는가 일어났는가 아무 생각 없이 방관자가 아니고 뭐라도 왜 속도가 빠르지? 아니 저것들이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고구려를 망했단 말이지. 아니 나쁜 놈들이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 좋은 출발이야. 그렇게 시작하면서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보현아 좀 이제 또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글쓰기를 할 때는 문단 나누기 같은 거는 필요한 습관이에요. 좀 더 논지에 1, 2, 3, 4가 나눠질 때는 계속 같은 문장으로 길게 가면은 눈으로만 읽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 그랬을 때 포인트가 있잖아. 그런 포인트 때는 단락을 좀 나눠주면은 훨씬 눈으로 글을 읽어갈 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단락 나누기 같은 건 이후에 과제를 제출하는 선수들도 내가 어떻게 논지의 단락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페이지 두 페이지이기 때문에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두 쪽은 가이드나 이제 세 쪽도 괜찮으니까 단락을 나누면서 내 논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즐거운 수업에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의욕에 가득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고려 시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